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죠.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자, 레이더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좀 계속 이 닉네임을 좀 소개를 할 때마다 좀 어떻습니까? 좀 민망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를 돌리시는 대표적인 시사평론가신데. 자,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신현수 사의론란 수습 국면입니다. 그 사퇴 여부를 두고 논란을 일으켰던 그 신현수 그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거취를 대통령에게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업무에 복귀를 했는데, 사실상 사의를 철회했다는 의사로 보면 될까요? 일단 뭐 철회를 했다는 공식적인 얘기는 없고 네. 일단 대통령한테 거취를 일임했기 때문에 이제 문 대통령의 판단이 남은 걸로 보입니다. 근데 뭐 사실상 이 정도면 스스로 사의를 이제 철회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신수석이 이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충돌 끝에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문 대통령의 세 차례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를 굽히지 않아서 현 정부의 레임덕이 온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었고요. 또한 이제 신수석이 참모로서 항명을 하는 거다라는 비판까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목할 것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인 이 민정수석이 사의를 밝히고 또 박 장관과의 그 갈등 상황에 대한 이 불만이 노골적으로 외부에 표출이 됐습니다. 곧 청와대 내 불협화음이 노출이 다 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와대나 민주당 의원들 일각에서는 뭐 일부 비판의 목소리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신수석의 빠른 복귀를 바란다는 이제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민주당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 정권의 이제는 또 최정방 공격수 역할을 또 하는데요. 이 의원 김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하기는커녕 이 태산 같은 모습으로 민정수석의 자리를 지켜달라, 그러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라는 이제 애원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결국 왜 이럴까라는 이유를 보면은 이제 신수석과 문 대통령의 인연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할 때 신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대선 때는 또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또 법률 담당 특보를 했고요. 또 현 정부 들어서는 초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하면서 또 국정원 개혁에 또 앞장섰습니다. 뭐 이 정도로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 보니까 이제 여권에서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신수석이 이제는 사실 사의 의사를 접고 지난 목요일 금요일 휴가를 내고 주말까지 자리를 계속 비웠습니다. 당시에도 뭐 박 장관이나 여권 인사들을 만났다는 소식도 없었고요. 또 연락을 연락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없다 보니까 실제 사의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이제 언론에서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봤던 게 사실 사의 의사를 굽히지 않을 때도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는 꼬박꼬박 참여했고 자기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신수석이 이 문재인 정부의 1등 공신 중 한 명입니다. 이 정부의 성공을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거기에 문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도 있고 20년지기. 뭐 그래서 사의 의사만 밝혔는데도 이렇게 국정이 혼란스러운데 실제 사의로 이어지면 얼마나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까라는 점에서 신수석이 사의를 고수하기는 어렵다고 보였는데 결국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일단 뭐 공은 문 대통령에게 이제 넘어갔는데 그 신수석의 거취 어떻게 될까요? 문 대통령이 곧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신수석 사표를 반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수석에게 힘을 실어주면서도 청와대가 대승적으로 신수석을 껴안는 이 제스처도 되니까 지금의 국정 혼란을 또 봉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뭐 신수석이 뭐 벌써 이렇게 몇 차례 이제는 사의 만류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이미 뭐 건널 수 없는 강을 걷는 거 아니냐, 넘을 수 없는 강을 걷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또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또 이제 정리가 되고 후임이 정해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근데 현재 일단은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신수석이 어떻게 보면 검찰 출신 최초의 민정수석이고 또 대안도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지금으로서는 가장 안정적인 카드로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논란과 맞물려서 더 주목됐던 그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도 이제 오늘 발표됐는데, 그 주요 수사를 했던 간부들을 그대로 남긴 사실상 제자리 인사였는데요.
그 신수석에 대한 화해의 제스처라는 그런 분석이 또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어제 이루어졌는데요. 그렇죠, 어제죠. 신수석이 휴가 중에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함께 검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엔 최대한 논란을 줄이고자 현상 유지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인사의 핵심은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연루된 이제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놓고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 갈등을 빚은 이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이 이제 거치 문제인데요. 그대로 유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정권 연루 의혹을 받는 대형 사건들, 이 사건들을 맡은 수사팀도 대부분 유지가 됐는데요. 그대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부터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그리고 금학이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팀 부장들 모두 자리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임은정 대검 감찰 연구관인데요. 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됐습니다. 결국 이제 감찰 연구관이 이제 수사 권한이 없는데요. 이 검사로 또 이제 겸임이 됐기 때문에 수사권을 준 겁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이제는 임 부장검사가 계속 원했던 건데요. 왜 과연 이렇게 겸임 발령을 냈을까 보면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에 대한 이제는 위증 강요,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한 감찰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래요? 이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가서 이제 본격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윤 총장 측에서 이게 왜 합의 없는 겸임 인사다라고 해서 좀 유례 없는 인사다라고 해서 좀 반발이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번 인사의 핵심을 보면은 현 정권 수사팀을 그대로 두는 대신 자천된 검사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인사들을 인사에서 제외시켰다는 거고요. 그리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논란에 관여한 검사들도 그대로 유임시키면서 임 부장검사에 대한 겸임 인사를 한 사실상 윤 총장과 박범계 장관의 입장을 반씩 섞어놓은 모양새입니다. 결국 신수석이 법무부와 검찰의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또 계속 또 지켜보고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는 국내 1호 접종 누구입니다. 오는 금요일이죠. 예. 26일 국내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첫 접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그런데 갑자기 1호 그 접종자가 누가 될지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자, 이 논란 어디서 시작이 된 거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1호 접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그러면은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 이러면서 이제 발끈하면서 이 논란이 커진 것 같은데, 자,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대통령이 1호 접종자가 되는 건 이 백신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한 거니까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누구든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또 그런 얘기 했고요. 어제 또 청와대도 공식 입장에서 백신에 불신이 쌓인다면 솔선수범해서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이 정도 발언은 그냥 크게 정치적 의미를 두지 말고 그냥 대통령이니까 불신 해소 차원에서 그냥 나서달라 이 정도 수준으로 그냥 보면 되는데 이 정청래 의원이 굳이 실험 대상이냐는 말까지 하며 논란을 키운 것입니다. 이 실험 대상이냐는 이 말 자체도 적절하지 못하고요. 하필 첫 접종이 요양병원이랑 요양시설입니다. 거기에 또 실험 대상이라는 말까지 해버리니까 어감상 너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그런 국민들이 실험 대상이라는 반박이 야당 측에서 나올 게 뻔한데 이걸 가지고 굳이 또 대통령을 모독하냐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도 또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도 일단 접종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백신에 대한 불안 해소를 이유로 대통령이 먼저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돼버린 이렇게 커버린 상황이 되면 백신을 맞으면 맞는 대로 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이 받아들여지는 모양새가 되고 안 맞으면 또 실험 대상 안 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야당도 아닌 여당에서 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 건데요. 이 정치에서 보면은 때로는 상대의 발언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 의원이 아무래도 현 정부에서 가장 정투력이 높고 또 SNS 활동도 활발히 하다 보니까 모든 이슈, 특히 보수 야당의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려고 한 게 이 역효과를 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정청래 의원이 그 유 전 의원에게 둘이 함께 백신을 먼저 맞자
이런 제의를 또 했어요. 예, 두 분 다 접종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대응해 버리면 또 정치 싸움이 돼 버린 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 결국 국회의원 전부 다 맞자. 또 일단 장관 차관부터 맞자. 뭐 사회 아이고. 지도층은 다 맞자. 이렇게 가 버립니다. 이 백신 접종이 이제 정치적 싸움까지 이어진 건데요. 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 1호 접종 대상이 되고 싶다. 허락만 되면 그러니까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대표 역시도 접종 대상이 아닌데요. 이는 선거 전략의 하나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통령이야 국가 원수 이전에 국민 통합의 상징이니까 뭐 백신 접종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의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상 정치적 논쟁거리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결국 1호 접종 대상자는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이 집단입니다. 전국의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요양 재활시설에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들입니다. 예. 지난 20일 기준으로 접종에 동의한 사람들이 한 28만 명 정도 되니까 이분들이 모두 1호 접종 대상자인 건데 이거를 굳이 정치적으로 논란을 키워서 불안을 가중시키지 않기를 이번에 좀 정치권에 따끔하게 혼 좀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무슨 뭐 백신 접종 1호냐 2호냐 뭐 이런 게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된다는 게 예, 참 이게 좀 촌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좀 혼 좀 나야 뭐- 됩니다 이번 거는. 좀 논의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걸 가지고들 이럽니까? 참. 자, 아무튼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